집값이 반등하는 건 뉴스가 반등했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반등했을 때 우리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반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반등하는 것은 뉴스가 반등한다고 얘기를 해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균을 봐야 됩니다. 그 평균이 올라갔을 때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평균을 보는 작업,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집값이 어떤 형식으로 변했길래 우리가 체감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간다고 느끼는 걸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4월 5일 시차 원두가 오픈을 하거든요. 2차 오픈이에요. 1차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픈한 지 첫날 하루 만에 품절이 됐고요. 2차가 또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1분만 소개해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요.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도 괜찮고, 여기 네이버에 시차 원두라고 치시면은 아래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kg짜리 납품용이고요. 이쪽은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홈카페 원두를 사서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9,900원짜리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있는데 원두를 선택하시고 용량을 선택하시고 분쇄도, 이제 내가 핸드드립으로 내려 먹을 거다, 아니면은 그냥 원두 그 자체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 먹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집에 머신이 없거나 핸드드립 용품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드립 용품이 이런 깔때기에 여기 필터지, 거름 종이가 있거든요. 이걸 끼우시고 이 밑에 컵을 받치신 다음에 원두를 넣고 물을 부으시면은 여기 추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 핸드드립 용품이 다이소 가면은 5,000원? 그 정도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리뷰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베스트 댓글로 선정을 해서 10,000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주문하실 때 여기 500원짜리 배송비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배송비가 3,000원인데 500원이 할인돼서 2,500원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시차 원두를 오픈해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은 많은 부동산들이 있죠. 한 군데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덕은동이네요. 덕은지구. 덕은지구 보기 전에 덕은지구의 집값이 한 9억에서 10억 사이 정도에는 거래가 되던 곳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9억에서 10억 정도는 거래가 되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에 나와 있나 볼까요? 8억 8천에서 9억 5천, 11억, 9억, 8억 8천에서 1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죠. 실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덕은지구를 보시던 분은 덕은지구가 8억 3천까지 호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어땠어요? 8억 8천이 가장 낮은 호가였죠. 5천만 원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8억 3천짜리가 거래되고 8억 8천짜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8억 3천에 내놨던 집주인이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8억 8천으로 내놓은 거예요. 낮은 부분이 거래가 돼서 이제 다음 호가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싸게라도 팔아보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매물을,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평균은 작년에도 9억에서 10억 사이였고요. 물론 호가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15억짜리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15억에 팔렸던 건 아니죠. 이제 부르고 싶은 만큼 불렀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에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이 정도 가격에 대부분 많이 내놨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눌러서 보게 되면은 8억 8천, 9억 5천, 9억 5천, 9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곳도 보니까 8억 8천, 10억, 9억 5천, 9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곳도 9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세요? 지금 현재도 평균 가격이 9억, 9억 5천, 8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평균 가격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평균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낮게 나왔던 매물들, 그러니까 급매로 나왔던 매물들의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급매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리고 8억 3천에 나왔었는데 5천이 올라가서 8억 8천이 됐다. 집값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런 게 아니다. 실거래가를 눌러보면은 최근엔 당연히 덕은지구에 거래가 없고요. 작년 겨울에 9억 200만 원에 팔렸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분위기 한참 좋을 때는 9억 4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9억에서 10억 사이에 내놨는데 이 매물들은 현재 팔리진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싸게 팔려고 8억 3천도 내놨었는데 팔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호가가 다시 8억 8천 정도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실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 내놓고 안 팔리니까 다시 또 올리고 그냥 이런 과정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거래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급매가 소진되면서 급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잠실이나 그런 곳들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졌으니까 누군가는 마이너스 40%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런 지역도 분명히 종종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KB 시세표를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집값이 이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국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폭이 저번 주에는 0.43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24로 절반 정도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이 저렇게 절반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체감상은 마치 반등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죠. 근데 하락률이 조금 줄은 거고요. 실은 2월 달에 집값이 반등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강했죠.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이 반등을 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집을 좀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예 거래가 없었는데 조금은 거래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주서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집값은 그 뒤에도 매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급하게 집을 산 사람이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산 사람이 이득을 봤을까요? 이 둘을 놓고 본다면은 최대한 늦게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수치는 매수 매도 지수인데요. 매수자랑 매도자 수치가 어떻게 되나?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거라 그랬죠. 이걸 보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늘었죠. 근데 매수 매도 지수는 27.7에서 25.5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하락이 많이 될 때는 내가 살 의향이 있었는데 하락률이 조금 줄어? 그리고 아까 같이 급매 호가를 막 올려? 이러니까 매수자가 다시 반대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은 매수자가 쭉 늘었거든요. 조금씩.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관심이 좀 생겼어요. 급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볼까? 저건 좀 싼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이 생겼는데 하락률이 계속 조금 많이 나오면 관심이 생기는데 하락률이 좀 줄은 것 같으니까 뭐야 많이 안 떨어지네? 그럼 안 사야지 하고 이제 매수자들이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매수자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옛날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락률이 많이 나올 때는 매수가 조금 살아나고 하락률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매수자도 같이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좀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엑셀 평균을 보니까 어땠어요? 가격은 매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3천만 원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절반으로 줄어서 1,500만 원이 떨어졌다 이 뜻이지 1,500만 원이 올랐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도 좋은 기회를 잡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느냐, 저 플러스가 올라가느냐 그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집값이 갑자기 반등하면 어떡해요? 내가 놓치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땠나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집값이 지금 이제 파란색이지만 이렇게
엄청 울긋불긋 할 때가 있었죠. 이때를 보게 되면은 집값이 갑자기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다가 2019년도 8월 달에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한참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한참 보합이다가 한 1년 정도 후인 202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올라갈 때도 자고 일어나면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0.16%, 0.31%, 0.21%, 0.18%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물론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가서 30% 갈 수 있어요. 근데 집은 자고 일어났는데 6억짜리가 8억이 된다? 이러진 않거든요. 6억짜리가 6억 2천이 됐다가 6억 5천이 됐다가 6억 7천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올라가는 단위가 또 크니까 1000단위, 2000단위 이러니까 이게 좀 체감상으로 크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몇천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리면서 하다못해 2천만원, 3천만원이라도 저번 주 대비 더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알고 있으면 이 통계표가 살짝은 느리거든요. 저 느린 통계표보다는 조금은 한 박자 빠른, 한 박자까지는 어렵고 한 반 박자 빠른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세를 공부하는 거죠.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픈 날이니까 한 번만 더 홍보하겠습니다. 시차 원두, 네이버에 시차 원두라고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에 걸어드린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차 원두 시켜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리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